결혼식을 2주 앞둔 토요일 오후 경미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예비 시어머니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경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정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의 색깔, 벽에 걸린 그림, 베란다로 이어지는 창문의 크기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훑혔죠. 소파 색이 좀 어둡네. 거실이 답답해 보여. 정숙의 첫 마디였어요. 경미는 자신이 고심해서 고른 그레이 톤 소파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경민이가 직접 고른 거예요. 모던한 스타일이잖아요. 정숙은 대답 대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민은 서둘러 커피를 내리며 정숙의 눈치를 살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정숙은 창밖 한강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뷰는 괜찮네. 우리 준혁이가 복이 있나 봐. 경민의 미소가 순간 굳었어요. 7년 동안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이 집을 마련했던 자신의 노력은 한순간에 지워진 기분이었죠. 어머님, 커피 드세요. 경민은 커피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예식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장 꽃 장식은 화이트 톤으로 했지? 핑크는 너무 흔하잖아. 경민은 이미 핑크 계열로 예약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신혼여행지, 피로연 메뉴, 하객 리스트까지 쉴 새 없이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어요. 경민이 뭔가 말하려 할 때마다 정숙의 다음 말이 이어졌죠. 준혁은 그저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침대 위치가 안 좋네. 창문 쪽으로 붙이면 아침에 햇빛이 너무 들어와. 정숙은 침대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민은 침대 위치를 정하느라 가구점을 3번이나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저는 아침 햇살이 좋아서 일부러 이쪽에 뒀어요.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옮기는 게 나아.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말이야.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와 수납장 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너무 적네.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가져다 줄게. 경민은 내심 불편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필요한 건 천천히 살게요. 경민은 부드럽게 거절했죠. 정숙이 베란다로 나갔을 때 준혁이 경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오버하시는데 이해해줘.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숙이 거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우리 애 잘 부탁해요. 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경민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마련한 집이지만 둘이 열심히 꾸려갈게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마련한 집?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결혼하면 이제 우리 가족 집인데 왜 자꾸 내 집이라고 그래? 경민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준혁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경민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표정이 굳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볼게. 정숙은 차갑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경민과 준혁은 어색하게 정숙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경민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혼란스러웠죠. 준혁이 경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좀 예민하신 것뿐이야. 하지만 경민의 가슴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민은 준혁과 마주 앉아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포크로 면을 돌리면서도 오후의 어색한 분위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빠, 어머님이 많이 언짢아 하신 것 같아.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준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예민하셔. 곧 괜찮아질 거야.
경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경민은 물기를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이준혁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화면을 확인한 경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이 채팅방에 글을 올린 상태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내 거니까 따지나 봐요. 가족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경민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혁의 고모가 댓글을 달았죠. 그러게요, 언니. 요즘 애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결혼하면 한 식구인데 그렇게 선 긋는 건 좀 그렇죠. 경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모두가 누구 얘기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준혁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민이 거실로 나가 물었습니다. 이거 나 얘기하는 거 맞죠? 준혁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엄마가 좀 서운했나 봐. 내가 따로 얘기해 볼게. 경민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채팅방에서 준혁이 난처하게 웃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더 이상해지잖아. 경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경민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좀 힘들어. 경민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죠. 그거 완전 가스라이팅이잖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나도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셨어. 내가 그때 확실하게 선 그었어야 했는데 참았다가 나중에 더 힘들었어. 수진의 경험담을 들으며 경민은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경민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지금 선 긋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녀. 어머님하고 직접 대화해야 해.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 준혁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어머님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어. 준혁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예민하실 때니까 결혼식 끝나고 차분히 얘기하자. 경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혁은 계속 문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다들 예민한 거야. 조금만 참아줘. 경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경민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지만 오늘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7년 전 첫 월급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만들며 다짐했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내 집을 꼭 마련하자.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점심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친구들이 맛집 가자고 할 때도 거절했어요. 겨울 코트는 3년째 같은 걸 입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아 이 집을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을 때의 벅찬 기쁨을 경민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라고 해야 한다니. 경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금요일 저녁 경민은 준혁과 함께 강남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혁 집안에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경민은 옷을 고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죠.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선택했어요. 긴장하지 마. 다들 좋은 분들이야. 준혁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한정식집 2층 룸에 들어서자 이미 15명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경민을 보더니 표정 없이 말했어요. 여기 우리 며느리 될 뿐이에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경민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민입니다. 친척들이 경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민은 그 시선들 속에서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의 큰 고모가 물었어요. 신혼집은 어디서 구했어요? 준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민 씨가 결혼 전에 산 집에서 살아요. 정숙은 결혼 전에라는 부분을 유독 강조했어요. 작은 고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집 사는구나. 대단하네요. 정숙이 찬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다들 독립적이라고 해야 하나. 경민은 그 말투에서 비꼬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경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식사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준혁의 삼촌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요즘 여자들 대단해. 옛날엔 상상도 못했지. 경민은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경민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경민은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숙과 큰 고모의 대화였습니다. 경민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래도 집 있는 며느리 만나서 좋잖아. 큰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죠. 자꾸 내 거라고 하니까 우리 준혁이가 얹혀 사는 것처럼 되잖아요. 경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고모가 물었어요. 그래도 신혼집인데 뭐.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열쇠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나요? 경민은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민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정숙과 큰 고모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자 경민은 한참 뒤에 칸막이 밖으로 나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민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룸으로 돌아갔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에서 어머님 대화 들었어. 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 물었어요. 무슨 얘기? 경민은 들었던 대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경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어머님이 열쇠 달라고 하셨다며? 준혁이 변명했어요. 엄마가 그냥 한번 여쭤본 거야.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경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창밖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경민은 처음으로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경민은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사흘 앞둔 수요일 오후 3시, 경민은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밀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집중하려고 애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401호 댁이시죠?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방문하셨는데 비밀번호를 아신다고 하셔서요. 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요? 관리실 직원이 답했어요. 네, 방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어요. 경민은 전화를 끊고 당황해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가셨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세요? 준혁이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아, 그게 엄마가 혹시 모를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경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경민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요청했어요.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변북로로 빨리 가주세요. 경민은 택시 안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40분 후 경민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 소파가 움직여 있었습니다. 원래 창가에 있던 소파가 벽 쪽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경민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새 이불과 베갯니지 놓여 있었습니다. 경민이 고른 아이보리색 린넨 제품이 아니라 화려한 꽃무늬 이불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자 찬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경민이 정리해둔 그릇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경민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살림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도와줬어요. 이불도 새 걸로 준비했으니 고마운 줄 알아요. 엄마가. 경민은 메모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와요. 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경민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집안을 다 바꿔놨어요. 소파도 옮기고 이불도 바꾸고 찬장에 반찬 용기 가득 넣어놨어요. 준혁이 당황해서 답했어요. 엄마가 선의로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경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엄마인데 뭐가 문제야?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 경민이 소리쳤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함부로 알려줬어요? 내 집이에요.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또 내 집이야? 이제 곧 우리 집이잖아. 경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경민은 일어섰습니다. 거실 소파를 원래 위치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소파를 혼자 끌며 땀이 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새 이불을 벗겨냈어요. 자신이 고른 아이보리색 이불을 다시 펼쳤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고 반찬 용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싱크대 옆에 쌓아두고 자신의 그릇들을 원위치시켰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경민은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 흘렀어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경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경민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제 집에 갔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네요. 경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인데 무슨 허락을 받아?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공간이잖아요. 정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어머니를 남 취급하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경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경민은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출근할 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인 금요일 오전, 경민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시간 돼? 너무 힘들어. 10분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홍대 카페에서 일시해보자. 경민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더니 경민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완전 초췌하다. 무슨 일이야? 경민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단체 채팅방 이야기, 친척 모임에서 들은 대화, 무단 침입까지.
수지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내 정체성과 권리가 부정당하는 거야. 이해해?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결혼 초에 비슷한 일 겪었어. 시어머니가 명절에 우리 집 열쇠 달라고 하셨거든. 경민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어요. 나는 이걸 복사해서 시부모님께 드렸어. 그리고 말했지. 이 집은 법적으로 제 소유이고 저희 부부의 사생활 공간입니다라고. 경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시더라고. 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수진이 경민의 손을 잡았어요. 경민아, 이미 틀어졌어. 내가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경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경계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지금 내가 무너지면 결혼 생활 내내 무너져. 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혁이랑 먼저 확실하게 대화해. 그 사람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결혼해도 소용없어. 경민은 카페를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내일 결혼식 전에 어머님과 꼭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도 함께 해줘야 해요. 10분 후 준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자. 경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미루려는 준혁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 결혼식 못 올라가요.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민아,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경민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나 진심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어디야? 경민은 주소를 보내고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30분 후 준혁이 도착했어요. 경민은 준혁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경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경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민은 손을 뺐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아요? 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7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 집을 마련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예쁜 옷 사는 것도 다 참았어요. 준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경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당연히 우리 가족 거라고 하시잖아요. 내 노력을 한순간에 지우는 거예요. 경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경민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계속 어머님 편만 들잖아요. 나는 오빠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준혁이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경민아.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어. 경민은 고개를 돌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경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내일 결혼식 전에 엄마한테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약속해. 경민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내 편에 설게. 경민은 준혁의 품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준혁이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었어요. 경민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예식장은 분주했습니다. 경민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어요. 신부님, 얼굴이 많이 부셨네요. 어젯밤에 많이 우셨어요? 경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잠깐만 나와보세요. 경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과 정숙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미는 조용히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결혼식 시작 전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준혁이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경민이 집은 경민이가 7년 동안 모아서 산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지금 엄마보다 여자 편을 드는 거야? 경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이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며느리 도와주려고 한 건데.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소리가 났어요.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정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엄마를 이렇게 대하니?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민이도 존중해야 해요. 경민은 기둥에 기대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준혁이 자신을 위해 어머니 앞에 섰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복도로 나와 경민을 찾았습니다. 신부님, 사진 촬영 시작해야 해요. 경민은 서둘러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웨딩드레스를 다시 정리하고 부케를 들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200명의 하객이 일어섰어요. 경민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민도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정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어요. 주례가 혼인 서약을 받았습니다. 신랑 이준혁, 신부 박경민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준혁이 힘차게 답했어요. 예. 경민도 서약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양가 부모가 신랑 신부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경민은 계속 웃었지만 정숙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양가 부모가 따로 모였어요.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테이블에 6명이 앉았습니다. 정숙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경민 씨,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신혼집 열쇠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정숙이 테이블 위에 열쇠고리를 올려놓았어요. 경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경민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경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경민이 자세를 바로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사생활이 필요하니까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내 아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경민이 말이 맞아요. 우리 집은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정숙이 손을 뿌리쳤어요.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경민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께서 서운하시겠지만 젊은 부부들도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숙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시아버지 태수가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정숙이 팔을 뿌리치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태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경민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네. 집사람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경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버님.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경민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준혁이 경민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혁이 경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용감했어. 경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나도 떨렸어요. 준혁이 경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편에 설게. 약속해.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경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발리에서의 2주가 지나고 경민과 준혁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경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정숙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경민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김치통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경민은 김치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짐을 푸는 동안 경민이 입을 열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혁이 셔츠를 개다 말고 경민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경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숙과 시아버지 태수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경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경민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정숙이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경민은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파일을 열었어요. 급여 명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경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이건 제가 23살 때 받은 첫 월급이에요. 180만 원이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매달 130만 원씩 저축했어요. 월세 30만 원에 생활비 20만 원으로 살았죠. 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점심은 매일 도시락을 싸왔어요. 친구들이 맛집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화면에 통장 내역이 나타났어요.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경민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대출 2억을 받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경민은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경민의 선언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그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민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든 제가 느낀 건 제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거였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어. 경민은 계속 말했어요. 7년 동안 겨울 코트 한 벌로 버텼어요. 화장품도 최소한만 샀고 여행도 한 번 못 갔어요. 경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정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민 씨 말이 맞소. 정숙이 놀라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지나쳤어. 아무리 며느리라도 경민 씨 인생이 있는 거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도와주려고. 준혁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경민이를 존중해 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경민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정숙이 티슈를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민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경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경민 씨 노력을 몰라줘서. 경민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보자. 젊은 사람들 시간 빼앗지 말고. 정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정숙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정숙이 돌아봤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올게. 경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문이 닫히고 경민은 준혁의 품에 안겼어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경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정말로. 경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개월이 흐른 어느 일요일 오후 경민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집들이를 여는 날이었어요. 준혁이 거실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손님들 몇 시에 온다고 했지? 경민이 냄비를 저으며 답했어요. 3시요. 1시간 남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과 태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경민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숙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좀 일찍 왔네. 정숙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정숙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경민 씨, 이 집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정숙의 칭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곧이어 경민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와, 경민아. 집 분위기 완전 바뀌었다.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8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경민이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잡채, 불고기, 샐러드, 파전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경민 씨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태수가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잡채를 먹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둘째 사촌 동생도 곧 결혼하는데요. 모두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경민 씨처럼 미리 집 마련해두라고 조언했어요. 경민은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여자들 정말 대단해.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지. 경민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경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진이 경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민이가 정말 대단한 거죠. 저도 경민이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정숙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내 경민 앞에 놓았어요. 경민 씨, 이거 받아요. 경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정숙이 경민의 손을 잡았어요. 사과의 의미예요. 그때 내가 너무 몰상식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민은 봉투를 정중히 돌려주었어요.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숙이 경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경민 씨. 정말로.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쳐졌어요. 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진이 경민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경민의 부모님도 떠났어요. 정숙과 태수가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다음엔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연락 주세요. 경민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경민과 준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준혁이 경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 엄마 표정 봤어? 정말 많이 변하셨어. 경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도 놀랐어요. 준혁이 경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 계속 힘들었을 거야. 준혁의 목소리에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경민아. 경민이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경민이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말대로 경계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였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곧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잘했어. 행복하게 살아. 경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경민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존재하면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경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년 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던 그 23 경민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도 말했어요. 나는 잘했어. 내 경계를 지킨 게 맞았어.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하러 가자. 경민이 준혁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둘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경민이 설거지를 하고 준혁이 그릇을 닦았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비눗물 속에 손을 담그며 미소 지었어요. 이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간이기도 했죠. 경계를 지킨다는 건 벽을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경민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준혁이 옆에 앉아 경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해. 준혁이 작게 말했어요. 경민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평온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민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 자, 여러분. 경민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7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우리 집이 되어야 한다는 시어머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집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경계 존중에 관한 이야기죠. 경민이 용기 내어 자신의 경계를 지켰을 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